영국의 산업혁명 1932년 9월 27일 기계의 발명은 생산 방법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의 물레방앗간이나 공장의 기계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최초로 고안하여 발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들 발명 중 최초의 것은 1732년 K라는 사람이 만든 직기용 자동 배터리였다. 이 발명이 있기 전까지는 북에 넣은 실을 직공이 손에 들고 경사라는 세로로 늘어놓은 다른 실과의 실 사이를 천천히 통과시켜야 했다. 자동 배터리는 작업 과정을 단축시켜 방직의 능률을 그대로 끌어올렸고 이것은 곧 방직사의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 실을 생산하는 쪽에서도 추가되는 방사를 공급하기 위해 진땀을 뺐다. 이 문제는 하그리버스의 제니 방적기의 발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뒤이어 리처드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 및 여러 가지 발명품이 계속되었다. 처음 이런 발명은 모두 목면 공업에 사용되었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모직물 공업의 새로운 방법이 채용되었다. 1765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 기관을 발명하며 공장 생산에 전기가 이용될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장의 석탄 수요가 급증하자 석탄 산업의 발달은 필수적이었다. 석탄을 사용해서 새로운 철용해법, 즉 철광석을 녹여서 순 금속 부분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생겼다. 그 후 제철 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했고 석탄 값이 산 탄광 근처에 새로운 공장이 잇따라 세워졌다. 영국의 3대 공업인 섬유, 제철, 석탄 공업은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 이런 공장들은 곳곳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으로 숲을 이루어 주위를 매연으로 뒤덮었다.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석탄이나 철책으로 둘러싸인 굴뚝들은 괴물처럼 버티고 있었고 공장 주위에 발달한 신흥시가도 돈벌이 장사꾼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역시 살벌한 모습이었다. 먼지로 가득 찬 더럽고 큰 공장에서 줄인 배를 움켜쥔 노동자들은 공장 내의 악조건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다. 여기서 대지주가 소농을 내쫓아 실업자가 늘어난 영국의 폭동과 범법 행위가 속출했다는 것을 알아두자. 처음에는 새로운 산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농업은 막다른 길에 들어섰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가기만 했다. 발명이 한 가지씩 거듭될 때마다 새로운 기계는 손으로 생산하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쫓는 결과를 낳게 되어 노동자들의 불만은 가열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기계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 생각해서 이 기계를 파괴했으며 이들은 기계 파괴자라 불리워졌다. 기계의 출현에 분노를 터뜨린 직공들도 죄는 기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직 소수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실이 죄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공장은 많은 가내공업과 개별 노동자를 쓰러뜨렸다. 자영 생산자들은 도저히 기계와 경쟁할 만한 힘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조상 전래의 직업을 버리고 정오의 대상인 공장에 분팔이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찾거나 실업자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가내공업의 붕괴는 전격적으로 닥쳐온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빨랐던 것만은 확실하다. 18세기 말경 이미 대공장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0년쯤 뒤에는 로켓도어라 불리는 유명한 스티븐슨의 스팀 엔진을 단 기차가 영국에서 가동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계는 골고루 퍼져 산업과 생활의 모든 부문에 보급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발명가의 대부분이 수공업 기술자 계급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초기 산업 지도자의 대다수를 배출한 것도 역시 이 계급이었다. 그러나 기계의 발명과 그에 관련된 공업 제도로 말미암아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공장 노동자는 거대한 경제력의 소나기에 쥐어져 톱니바퀴의 톱니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었으며 압박하는 힘의 정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신흥 공장은 가내 기술자, 가내 직공들과 경쟁을 시작해 그들의 수공업 제품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보잘것없는 점포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자기 기술을 버리고 직업을 바꿔본들 신통할 리가 없어 그들은 실업자군에 끼어 굶주렸다. 굶주림은 공장주의 교육 담당 하사관이라는 풍자는 이때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공장문을 두드렸다. 고용주 측에서는 양보도 대우도 없었다.
일자리는 얻었으나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할 정도의 보수를 위해 공장에서 피땀을 흘려야 했던 것이다. 부인이나 어린이들까지 숨막힐 듯한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결국은 과로에 못 견뎌 쓰러지는 참담한 경우가 속출했고, 남자들은 깊은 땅속의 갱내에 기어들어가 몇 달에 한 번 햇빛을 보기도 어렵게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공장주의 냉혹성만이 이 참상의 원인은 아니다.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제도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여 외국에까지 시장을 확보하려고 길을 썼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희생이 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공장의 신설과 기계 설비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으며 자금의 회수는 생산품이 팔린 후에야 가능하므로 공장주는 확장을 위해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자금이 회수되면 즉시 다음 공장 설치에 투자를 해야 했다. 그들은 공업화를 서둘러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 주도권을 잡아 이윤을 높이려 했고,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짓밟혀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다. 새로운 산업조직은 특히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약육강식은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공장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법률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다 해도 사실상 굶주린 노동자는 옛날 노예에 비해 나을 것이 없었다. 법률은 전부 고용주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고, 종교조차도 고용주 편을 들어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비참한 운명을 견뎌내고 신의 부름을 받아 내세에서 구원받기를 기원하도록 설교하는 것이었다. 지배계급은 빈민이란 사회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싼 품삯을 주는 것조차 베푼다는 식의 엉터리 철학까지 들고 나와 만약 품삯을 올려주면 빈민들은 곧 향락에 빠져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떠들어댔다. 이것은 공장주 또는 그 밖의 부유층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편리하기 짝이 없는 이론임에 틀림없었다.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읽는 것은 퍽 재미있고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 생산의 기계화가 사회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는 밑바닥부터 뒤집혀 새로운 계급이 올라와서 권력을 잡는다. 수공업자 계급은 공장의 품삯 노동자 계급으로 변화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는 종교나 도덕상의 사고방식까지 변화시킨다. 어떤 인간들의 신념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계급 감정과 같은 것으로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법률을 만든다. 물론 그럴 경우 모든 일에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고 법률 제정의 의미가 인류의 복지 실현에 있다는 것처럼 연막을 친다. 우리들 역시 관리들의 입에서 자상한 설교를 듣지만 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는 긴급 명령과 총금으로 위협하여 우리의 피땀을 짜내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인간은 신기할 만치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법이다. 이것은 영국의 자본가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온갖 노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공장 입법과 주택 개량에 반대했으며 빈곤의 원인을 없애는 데 있어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또한 게으른 자는 가난하다는 궤변으로 양심을 만족시키고 노동자들은 자기네들과는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보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 대기계와 공장이 출현하고부터는 공업 생산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을 산업자본이라 불렀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말은 오늘날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한 경제체제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 이 제도 아래서는 자본가가 공장을 지배하고 이윤을 거둬들인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심하게 만들었다. 산업의 기계화가 전에 비해 엄청난 정산을 가져왔으므로 전보다 훨씬 큰 부가 생겨난 셈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부는 극소수의 자본가 손아귀에 집중되어 노동자는 여전히 가난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느린 속도나마 향상되어 갔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인도와 다른 식민지에서의 착취에 의한 것이었으며 노동자의 산업 이윤에 대한 할당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생산 문제를 해결했으나 생산된 부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전보다 더욱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마침 영국인이 인도와 캐나다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또 7년 전쟁 당시였으므로
이런 사건들은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했다. 동인도 회사와 그 하인들이 플라시 전투와 그 뒤 인도에서 빼앗은 많은 돈은 신흥산업의 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공업하는 초창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돌아오지는 않는다.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돈이 회수되기까지는 차입금에 의존하건 혹은 다른 수단으로 마련하건 간에 그액의 돈이 있지 않은 한 궁핍과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바로 이 공장의 가동과 확장을 하느라고 가장 돈이 아쉬울 때 막대한 돈이 인도에서 흘러 들어온 것은 영국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었다. 새 공장의 건설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왔다. 공장은 제품을 만들 원료가 부족했다. 그래서 면직을 생산하기 위한 원면 수요가 늘었으나 더 필요한 것은 공장에서 생산된 신제품을 팔 수 있는 넉넉한 시장이었다. 영국은 우선 공장을 건설하는 데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주도권을 잡고 나서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인도 공업을 파괴하고 인도의 영국산 면직을 강제로 팔아넘겼다. 또한 인도를 장악한 영국은 자신의 산업혁명 방식을 인도로 하여금 억지로 따르게 함으로써 얼마나 커다란 이득을 모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영국 자본주의 산업의 일반적인 방식은 19세기에 세계에 널리 퍼져 각국의 공업 문명이 발달하여 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제국주의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다. 왜냐하면 각국이 제품화해야 할 원료가 필요했고 또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장과 원료 공급의 방법은 영토의 획득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힘이 센 나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영토를 둘러싸고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은 마침내 랭카시어의 방직업자들과 철광업자들 및 광산 소유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